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흰 장갑의 마술사 필박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135페이지네요. 네, 이산하는 변수에 대한 어떤 평균, 분산, 필름편차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평균과 기대값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바로 또 들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권이 있습니다. 총 20장의 복권이 있는데, 자, 먼저 1등은 2장, 2등은 3장, 3등은 5장, 꽝 10장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1등은 5만원, 2등은 만원, 3등은 2천원, 꽝은 당연히 받을 돈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얘가 너무 좋다. 이거 다 사람들 복권할 것 같은데. 그죠? 야, 이거 뭐 20장 중에 10장은 어쨌든 돈을 받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한 장당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한 한번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뭐 별거 아니죠. 네, 한번 볼까요? 뭐 평균은 일단 전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20으로 나누면 한 장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즉 기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죠? 이 정도 한 장을 사면 내가 얼마, 뭐 1,000원이면 1,000원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가 좀 생기겠죠. 그죠? 오케이. 자, 5만원짜리가 몇 장? 2장. 오케이.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죄송합니다. 만원짜리죠. 예. 3장. 그 다음에 2,000원짜리가 5장. 물론 빵원이 10장. 뭐, 0은 안 써도 되는데, 매낭사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 네. 자, 2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요놈을 내가 어떻게 한번 쓰고 싶냐. 어차피 20분의 이렇게 들어가니까 5만원 곱하기 20분의 2 이렇게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만원 곱하기 20분의 3. 요놈은 2천 곱하기 20분의 5. 요놈은 굳이 한번 쓰자면 0 곱하기 20분의 10 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놈 7,000원이 나오는데 7,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요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어떤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를 해서 전체 합을 전체 개수,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평균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요걸 뭐라 불러요? 그쵸? 20분의 2, 20장 중에 2개. 이게 바로 뭐죠? 확률인 거죠. 20분의 2. 여기 확률이잖아요. 얘는요, 20분의 3. 여러분요, 20분의 5. 여러분요, 20분의 10.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을 우리가 도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확률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를 한번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별량 요 5,000원을 X1, 죄송합니다. 자꾸 5,000원이래요. 5만원이요. 요거를 X2, 요 놈을 X3, 요 놈을 X4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도수를 F1, F2, F3, F4다라고 하고요. 자, 요 놈을 우리가 전체 도수 N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죠? 그죠? 별량 곱하기 도수. 그죠? 네.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 요걸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도수 20, 즉 N으로 나누면 되겠다. 아니면 마찬가지. 자, 요놈이 지금 X1, 얘가 X2 별량이니까요. X3, X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서는 이번엔 요놈의 요걸 확률, 우리가 probability라고 했으니까 그냥 P1, 요놈을 P2, 요놈을 P3, 요놈을 P4. 자,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마찬가지죠. 요놈은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별량 곱하기 확률,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도수를 이용해서 구하냐,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냐, 이런 얘기가 되며, 한 장을 사게 되면 그때 7,000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대,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기대값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기대가 되어지잖아. 그죠? 한 장 사면 7,000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과 기대값은 우리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엔 조금 더 한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별량을 x1, x2에서 xn까지 그에 따른 도수를 f1, f2에서 fn까지고요. f1, f2, fn까지 다 더한 놈을 n 이렇게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수 분포표 상에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m이라는 놈은 뭐냐 이거죠. 아, 그놈은 별량 곱하기 어디서 별량 곱하기 그죠? 도수 별량 곱하기 도수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요놈 있겠죠, 그죠? 별량 xn 곱하기 fn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한 것을 전체 n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구했던 것을 자 이제 이 별량을 확률 변수 x다라고 놓고요. 그때 확률은 뭐죠? 그죠? n분의 f1을 p1, n분의 f2를 p2 이렇게 한번 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그럼 다시 한번 요 놈은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x1, f1 나누기 n인데 그 놈을 n분의 f1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x2 곱하기 n분의 f2 이렇게 놔볼 수 있겠죠. 마지막 요 놈 xn 곱하기 n분의 fn 이렇게 한번 놔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확률이죠. 그래서 아까 이 확률을 뭐라고 한다? P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수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확률로 이용해서도 평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놈은 X1, P1. 그죠? 플러스 이 놈은 X2, P2. 이렇게 해서 이 놈은 XN, PN. 예,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아까도 뭐 예를 들었지만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7,000원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앞으로 뭐라고 한다? 기대값이다. 이렇게 하면 자 요거를 좀 시그마 이용해서 좀 써볼 수 없을까요? 가능하겠죠. 시그마도 가능하다. 잘리지 않겠지? 잘릴래나 모르겠네. 그래서 시그마를 좀 이용해 본다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요 놈은 시그마. 그죠? 그래서 여기는 x부터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xi, pi고요. 당연히 이때 i는 1부터 n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써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공간이 없어도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뭘 한번 해볼 거냐 이런 거 해볼게요. 이번에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 x제곱이라면 그때는 확률 변수가 이제 x1제곱, x2제곱 이렇게 해서 xn제곱 여기까지 오겠고요. 그때 도수는 그대로 한번 요거다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별량이 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죠? 예. 굳이 써본다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요 확률은 마찬가지 P1 n분의 F1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 놈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자, 이때 요 놈은 바로 별량 곱하기 평균 이렇게 되겠고요. 요 놈은 별량 지금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죠? 제곱 요렇게 해서 요 놈은 뭐가 된다? xn 제곱에 pn이 되며 이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뭐다? 그렇죠? 비교해보세요. 요 자리에 제곱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 우리가 아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요거였으니까 지금은 x 제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 놈도 시그마 이용해서 해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 시그마 이용해서 해본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죠? xi라고 써야죠. xi의 제곱 pi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를 맞춰 써볼 수도 있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삼포도라고 배웠죠? 자료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 아니면 뭐 가까이 있냐, 뭐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통계 파트에서 배우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다 까먹으셨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A반, B반, C반이 있는데 자, 수학시험을 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3명만 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소수 정원인데 그죠? 네, 좋아요. 자, A반은 다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반은 10점 정도 차이가 되고요. C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눈으로 그냥 한번 봅시다. A반이 제일 고르죠. 기복이 별로 없죠. 애들이 실력이 비슷하죠.
뭐 이 경우엔 물론 똑같겠지만. 근데 C반이 제일 실력이 고르지 않죠. 기복이 좀 심하죠. 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막 섞여 있네요. 맞죠? 요거 좀 발음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괜히 또 이거. 욕이 아닙니다, 절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평균을 내리는데, 첫 번째 평균을 봤더니, 평균을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는 뭐 그냥 당연히 80이겠죠, 그죠? 자, 이놈의 평균도 얼마겠습니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중앙값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료를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개수가 홀수개면 가운데가 그냥 우리가 평균입니다. 뭐 볼 것도 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진짜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안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우리가 누가 더 좀 분포 상태가 좀 고른지 아니면 좀 고르지 않은지, 그죠? 누가 더 평균에 가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요 숫자만 가지고는. 근데 자료의 값만 보면 분명히 얘가 평균에 더 가까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뭘 이용할 거냐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편차라는 놈을 도입을 합니다. 편차가 뭐냐면 어디 뭐 편차 넣으세요가 아니라 별량, 자료의 값 얘기하는 겁니다. 별량, 요런 게 별량이에요. 이런 거 별량에서 평균을 빼기로 합니다. 순서 바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별량 80에서 평균 빼면 빵, 그 다음 80에서 80 빼면 빵, 또 빼면 빵이겠죠. 네. 다 여기 편차는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빼면 0, 빼면 10이죠. 자, 이런 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20, 빼면 빵, 빼면 20 돼서, 자, 요놈들을 가지고 한번 평균을 내볼게요. 다 더하면 0이죠? 뭐 자료가 3개니까 3분의 0은 0. 다 더하면 0이죠? 3분의 0은 0. 뭐야? 다 더하면 0이죠? 3분의 0은 0. 이 편차를 더했더니 0 돼가지고요. 이것들 뭐 이용해서 해볼 수가 없네요. 근데 분명히 뭔가 다르긴 한데, 딱 봐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또 하나 냅니다. 뭐 자꾸 이렇게 내네, 그죠? 뭘 도입할 거냐면, 바로 분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분산은 뭐냐면, 여기는 편차 있죠? 편차에 제곱들, 요것들에 대한 어떤 평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차를 제곱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나누기 3은 0. 0이죠. 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으니까. 얘는 얼마? 제곱하면 100. 이건 0, 100.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얼마죠? 네, 3분의 2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제곱하면 얼마? 400. 0, 400. 해서 요놈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800이 돼서요. 오케이. 이제 분명한 숫자가 뭔가 차이가 보이네요. 이제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균으로 했더니 비교가 안 돼서 자료가 흩어지는 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편차라는 놈을 도입을 해서 봤더니 합이 0이니까 이것에 대한 평균도 0이에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분산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번엔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숫자 차이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얘가 더 기복이 없죠. 실력이 고르죠. 그래서 0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기복이 없다. 실력이 고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제 많이 쓰냐?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뭐 올림픽 이런 데 가면 양궁이 아주 효자 종목이죠. 금메달 잘 따잖아. 근데 A라는 선수는 9점, 10점, 9점, 10점 아주 일정하게 9점, 10점을 막 거의 다 쏴요. 가끔 8점 한번 쏴. 근데 B라는 사람은 컨디션이 오늘 최고야. 그러면 10점만 다 쏘는 거야. 그냥 완전 로빈훗이야. 다 쏴. 근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감독한테 뭐 혼났는지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 그럼 5점도 쐈다, 6점도 쐈다, 10점도 쐈다 그래요. 그럼 이런 B라는 사람을 올림픽 대표 선수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안하잖아. 잘 쏠 때는 잘 쏘는데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망하는 거야. 예선 탈락이죠. 맞죠?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은 뭐 주식이나 뭐 펀드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그런 걸 했어. 내가 돈이 좀 있어서 좀 불리려고 그걸 한번 맡겼어.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한테. 이 사람은 항상 수익률이 일정해.
뭐 내면 뭐 꾸준해. 뭐 많지도 않고 뭐 적지도 않고 일정해. 그래서 어쨌든 수익을 내.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한번 제대로 터졌다면 빵 터지는 거야. 막 몇 배가 돼.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쫄딱 망해. 그럼 이런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쪽박차게 생겼는데 불안하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분산과 편입편차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편입편차는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좋은데 표준편차는 또 왜 구합니까? 아니 네 번째, 이번엔 표준편차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지 뭘 또 구합니까? 표준편차는 뭐냐면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에요. 네, 분산의 의미 아닌 제곱근이죠. 음은 나올 수가 없겠죠. 0은 나올 수 있죠, 지금처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분산에다 루트 씌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는 왜 구하냐? 그 이유는 자 우리가 지금 제곱을 했더니 값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죠? 뭐 지금은 요 정도니까 그렇지만 뭐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원래 값보다 제곱을 했으니까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원래 상태로 좀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제곱을 했어 원래 상태로 하면 뭐 하면 돼요? 예, 루트 하면 원래 상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 안 하겠습니다. 유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지워야 되겠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래 왜?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뭐 힘들게 제곱까지 갑니까? 숫자 커진다면서 여기서 절대값을 합시다. 그 절대값을 평균하면 되죠. 제곱에 평균하지 말고 절대값의 평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절대값 10 빵 10 나누기 3 하면 3분의 20 오케이. 그 요놈도 절대값 하면 20 빵 20 3으로 나누면 3분의 40 돼서 그렇게 해도 뭔가 더 작으니까 오케이 훨씬 더 이 평균에 가까이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도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삼포도에는 실질적으로 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의 절대값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삼포도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건 분산과 표준편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평균편차도 있고요. 뭐 범위라는 것도 있고요. 뭐 사분편차라는 것도 뭐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들어보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절대값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쉬워요? 그죠?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 제곱해서 계산하는 건 좀 수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절대값으로 계산하는 거는 조금 불편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곱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요. 더 많은 걸 알고 싶은 사람은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한번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두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쨌든 편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편차합은 0이죠. 네. 그래서 자, 요것들에 대한 절대값을 한번 해봅니다. 절대값을 해본다면 자, 3분의 5, 0, 5 이렇게 돼서 3분의 10이 되겠고요. 자, 요놈도 뭐가 되냐면 3분의 절대값 하면 5, 2, 3에서 3분의 10으로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걸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자, 25, 0, 25 나누기 3. 지금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을 구한 겁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예, 요거는 우리가 절대값의 평균이니까 이건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평균 편차. 요거를 평균 편차.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예, 요걸로 한번 해본 거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분산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요건 참고로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아이고. 일단 흰색으로 쓸게요. 예, 노란색으로 썼는데 갑자기 흰색이 바뀌었네. 자, 그럼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곱하면 얼마? 25. 제곱하면 얼마? 4. 제곱하면 9가 돼서요. 이걸 3으로 나눈다면 3분의 2가 얼마죠? 13이니까 38이 돼서 분명히 평균 편차라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또 비교가 안 되네. 얘를 딱 들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곱을 해봤더니 분명히 이 숫자가 더 작기 때문에 얘가 더 고르다. 평균에 더 가까이 몰려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편차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쓴다 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앞으로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 풉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쓴 겁니다.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지? 기호로 쓴 것뿐입니다, 이거. 자, 근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막 분수도 막 나오고 그래요. 계산할 때 좀 복잡해져요. 구할 수 있는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였죠. 별량 빼기 평균은 제곱의 평균 이렇게 된 거죠. 다 더한 거. 자, 지금부터 요 놈을 뭐 할 거냐면 뭐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개를 할 건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전개를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한번 가볼게요. 먼저 여기 좀 너무 기니까 요거 너무 기니까요. 좀 줄여가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먼저 x1만 볼게요. x1 이거 보지 마시고 x1 제곱 p1 x1 제곱 p1 여기도요. x2 제곱 p1 이렇게 바로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좀 없으니까 제곱 p2 이렇게 되겠죠. 가다가 이제 여기 xn 제곱 pn 이렇게 p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x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2 x1 m p1 한번 더 써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 x2 m p2 그럼 공통인수 보이세요? 예, 마이너스 2m이 보이죠? 네, 마이너스 2m 보이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2m으로 묶으면 색깔 좀 바꿀 걸 그랬다. x1 p1 여기는 마이너스 2m으로 묶었으니까 x2 p2 그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여기겠죠? xn p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걸 무슨 수로 다 전개합니까? 그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요거죠. m제곱 p1 m제곱 p2 m제곱이 공통인수네요. 그죠? 그러면 m제곱 묶으면 p1 여기는 m제곱 p2 p3 해서 pn까지 되겠습니다. 괜찮죠? 예,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낫네. 자, 요거는 뭐였죠, 아까? 예. 요게 바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고, 여기는 제곱이잖아요.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얘는 x 제곱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놈은요, 마이너스 2m에, 요건 색깔 바꾸자, 그냥. 요 놈 뭐였죠? 미리 내가 써놨네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죠. 이렇게. 자, 됐죠? 그 다음 플러스 m제곱에, 확률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겠죠. 그러니까 뭐 곱하기 1이니까 쓰나 말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요 놈은 우리가 그냥 써 버릇하고요. 자, 요 놈은 뭡니까? EX나 M이나 똑같이 평균이죠. 기대값 평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expectation이나 mean이나 똑같습니다. 평균. 요 놈이 M이니까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M제곱 되겠습니다. 그죠? 다 끝났네요. 마이너스 M제곱입니다. 끝났는데 한 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바꾸죠. 뭐 여기서 바꿔 써도 되는데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써주시고요. 이렇게 쓸까요? 아니다. 그냥 빨간색 쓸게. 다 와가지고 고민하네. 자, M은 뭐랑 똑같다고요? 예, 2랑 똑같다. 그죠? 그러니까 M은 2X죠. 그거의 뭐죠?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은데요. 자, 보세요. 2라는 건 expectation, 평균입니다. 평균. 맞죠? 2는 평균이에요. 괄호 안의 값의 평균입니다.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이고요. 얘는 뭐죠? 그죠? 요게 그냥 평균이잖아. 평균. 확률 변수 x 그냥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이고 얘는 평균의 제곱이죠. 그래서 앞으로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있냐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제평, 평균의 제곱, 평제. 그래서 앞으로 분사는 제평 평제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분사는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만 뭐로도 구할 수 있다? 제평 평제.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확률 변수가 달라요. 이건 x제곱이고 이건 x 아닙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제평 평제 이렇게 우리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닌데 어쨌든 뭐 제평 평제가 입에 딱딱 붙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분산 구할 땐 제평 평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분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걸로 풀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이산항률 변수. 자, 이제 ax 플러스 b라는 놈 이제 y라고 취하는 겁니다. 자, 이 놈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요. 이산항률 변수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됩니다. 확률 분포에서는 다 된다는 거. 어쨌든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어렵지 않아요. 외우기도 어렵지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의 별량 곱하기 이제 확률을 다 더한 거죠. 뭐 굳이 쓰자면 시그마로 써볼 수 있겠는데 뭐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요 놈들에 대한 그죠? 지금 y를 요거로 놨으니까 확률 변수가 x죠. 요 자리 이제 x1, 요 자리 x2, 그래서 xn까지 들어간 모양이고 각각의 확률 이렇게 썼습니다. 뭐 위에 건 많이 보셨죠? 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우리 시그마죠? 그러니까 분산의 루트 씌운 게 시그마니까 제곱하면 다시 분산이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놈 한번 이용해서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케이. 여기 있는 놈 별량 ax1 플러스 b 곱하기 잠깐만요. 틀린 건 아닌데 이것도 한 번 좀 쓰고 하자. 예, 그죠? 자, 한 번 좀 쓰고 갔으면 참 좋았는데. 네. 그래서 별량 곱하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 확률 변수 곱하기 평균이니까 ax1 플러스 b 곱하기 pi. 요겁니다. x1 자리에 얘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2 자리에 뭐 요가 들어갔다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p2. 예, 또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런 게 참, 별건 아닌데, 괜히 숨이 막혀옵니다. 여기 P, N. 됐죠? 네, 됐습니다. 조마조마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다 또 전개하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A만 보세요. 이렇게 분배하면. 그러면 얘는 AX1P. 그죠? 요놈, AX2P2. 죄송합니다. 여기 원 빠졌네요. 그럼 뭐가 보이세요? A로 묶으면 되겠네. A로 묶으면 뭐가 보입니까? X1, P1. 공통인수가 뭐 A밖에 없네요. 그죠? X2, P2.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가다 보면 XN, PN. 여기까지 오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공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죠. 이거 뭐야, 이거. P1입니다. 이거 왜 I를 썼어? 그럼 여기는 뭐죠? BP1, BP2. 요거는 B가 공통인수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P1. 그 다음 여기는 P2. 여기에서 PN까지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여러분들. 그죠? 어디서 많이 봤나요? 요거 위에 써 있잖아요. A 곱하기 2x. 그 다음 이건 얼마죠? 확률의 합은 1이죠. 그럼 1은 곱하면 안 하니까 B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확률 변수 X. 여러분들 입장에서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쨌든 확률 변수 X. 요거니까 A 개수는 앞으로 튀어나가고 상수한 그대로 남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은 이번에는 요 놈에 대한 분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산은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했었죠.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별량 빼기 평균. 여기서 별량은 확률 변수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걸 뺀 거의 평균. 그래서 평균 expectation 2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걸 한번 쭉 나열을 해본다면 확률 변수, 그러니까 별량. 여러분들한테는 별량이 편할 수도 있겠네.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의 평균을 딱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 우리 배운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평균을 먼저 좀 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놈에 대한 평균은 뭐냐? 뭐 방금 전에 했었지만은 요렇게 되겠고요. 뭐 깔끔하게 여기다 쓸까요? 요놈 앞으로 튀어나온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 기대값이나 평균이나 똑같다고 했으니까 AM 플러스 P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네요. 됐죠? 예.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자, 확률 변수 제가 쭉 써놨습니다. 예, 써놨고요. 자, 확률 변수 요거에서 평균을 빼면 되는데 공간이 좀 없으니까 조금만 빨리 할게요. 예. 여기서 이걸 빼면 B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B는 없어지니까 자, AX1 빼기 AM 이놈의 제곱 그 다음에 확률 1 곱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또 빼면 B가 또 없어지죠? 그래서 AX2 빼기 AM 요놈의 제곱. 됐습니까? 그다음 마지막. 여기에서 이걸 또 빼면 B는 또 없어지니까 AXM 빼기 AM 요거에 죄송합니다. 제가 확률을 안 썼네요. 예. 깜빡하고 죄송합니다. P2. 예. 그다음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AXM 빼기 AM 제곱 PN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근데 이거 지수법 좀 확 한번 당겨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A로 묶으면 X1 빼기 M 이렇게 되고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수법칙 한번 당겨봅시다. 괜찮죠? 자, 여기도 A로 묶으면 X2 마이너스 M 요거가 되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아우 자꾸 왜 이럴까요? 제가 P1을 자꾸 빼뜨리고 안 쓰네. 미쳤나봐요. 그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P2가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이거 그 다음에 A로 또 묶으면 XM 빼기 M 그거의 제곱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지금 딱 보니까 A제곱이 공통인수니까 A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죠. 깔끔하게 여러분들. 예. 묶어보면 X1 빼기 M 제곱에 P1 X2 마이너스 M 이놈의 제곱에 P2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XN 마이너스 M 이놈의 제곱에 PN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딱 보니까 요 놈은 오케이 저는 문제 없는데 여기 있는 요 놈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뭐죠? 예, VX죠. 그래서 분산을 이렇게 한번 구해볼 수 있었다.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예, 여기 뒤에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앞에 거에 제곱으로만 나오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시그마 Y가 되겠습니다. 뭐 시그마 Y는 당연히 뭐 시그마 AX 플러스 B가 될 텐데 뭐 이미 얘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뭐 루트만 씌우면 되죠. 루트 A제곱에 V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 배웠죠? 루트 A제곱 루트 VX로 분리가 되는데 자, 조심하십시오. 이거 그냥 A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A, B는 실수라고 그랬지 제가 양수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만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서비스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균 구해봤죠? 그죠? 자, 이번엔 이 제곱에 대한 거 이렇게 2차가 되어 있을 때 이것들의 평균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왜 그런지 한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요 놈을 제가 계산하려면 그죠? 자, 요 확률 변수를 제가 지금 Y를 요거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2 집어넣으면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평균이니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해야 되겠다. 공간이 또 모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A1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쓰는 것도 이거 번거롭네요. 그죠? 예. P1 또 곱하면 됩니다. 그죠? AX2 BX2 C P2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AXN BXN 아이고 제곱이 빼뜨려 오늘 이상하게 제가 제곱을 자꾸 빼뜨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P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더니 뭐냐면 다 전개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제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부터 보면 AX1 제곱 P1 그죠? 여기도 AX2의 제곱 P2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있죠. 예. AX의 N의 제곱에 PN 이렇게 하나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죠. 자, 1차 갑니다. 1차 BX1 P1 여기 BX2 P2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 갔니? BXN PN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제 상수 자 CP1 CP2 그래서 쭉쭉쭉 가서 CPN까지 예,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본다면 자, 여기는 공통인수가 A죠. 그죠? 예, A가 있기 때문에 A를 살짝만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묶어보면 흰색으로 할까요?
x1 제곱 p1 x2의 제곱 p2 이렇게 돼서 요거는 xn 제곱의 pn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요것도 이제 공통인수 b가 있습니다. b가 그 b로 좀 묶어 본다면 x1 p1 x2 p2 이렇게 돼서 여러분 xn p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c로 좀 묶어 본다면 p1 p2 이렇게 쭉쭉쭉 돼서 pn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요놈을 이제 계산해 본다면,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 이놈은 뭐였죠,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얘는? 그죠? 평균이죠, 평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고요. 요거는 뭐죠, 그럼 x 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우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뭐, 요놈은 방금 전에도 그냥 기대값 평균이죠. b, 요렇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확률이 한번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c만 남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에 ax 플러스 b랑 똑같이 a 앞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듯이 얘도 그냥 뭐죠? 하나씩 그냥 빠지면 된다. 하나씩 빠지면 a 2x 제곱 b 2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2차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